안녕하십니까. 명의 김경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십층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십층간 중에서 간목, 그 다음에 을목, 그 다음에 병화, 정화 4개를 공부하셨는데 이 각각의 성질이 다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명리학을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꼭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십천간이라는 겁니다. 왜냐? 이 십천간은 결국 천간에서 드러나서 나 자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 자신의 기본 성질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천간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간목 이러면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은 뭐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다. 그리고 뭐 어떤 목표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부단한 노력을 한다.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이 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으면서 뭐 직장 생활, 대인 생활, 사회관계에서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또 간목이지만은 간목의 그 주요 환경이 너무나 열악할 때에는 또 이런 단점도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또 뭐 을목의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이렇게 유연성, 융통성이 아주 뛰어나다는 겁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등불식물 아니겠습니까? 주위에 어떤 물건이 있어 그걸 잘 이용을 해서 높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과 융통성이 뛰어나고 끈기 집념이 강하다. 또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주위 환경이 너무 힘들 때에는 이러한 단점도 있다. 이렇게 각각에 대해 가지고 특징이 있기 때문에 꼭 그거를 암기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 나중에 명리학을 이렇게 사주를 푸실 때 아주 편리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토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넓은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뭐 집 앞에 있는 문전옥답 이런 게 아니고 중국 영화에 보시면 나오는 아주 넓은 땅 이런 걸 아주 그 넓은 땅, 황무지 이런 걸 의미하는데 결국 그런 땅은 이 목이 자라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신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신의를 중요하다 보니까 매사가 반듯하고 듬직하고 그다음에 중후한 성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이 강해서 웬만해서는 조그만 일에는 뭐 일희일비하지 않고 덤덤하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원칙과 소신이 분명하고 그 원칙과 소신에 따라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항상 안정과 명예 이런 거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곱고 고지식하고 좀 전통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곱고 고지식하냐? 무토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야 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아주 곱고 고지식한 분들이 많습니다. 또 반대로 단점을 보면은 너무 고지식하다 보니까 이 좀 무뚝뚝하고 고집이 세고 그렇다는 겁니다. 또 땅이 메말랐기 때문에 성격이 모나고 메마르고 신경질이 좀 적이고 속을 알 수 없다는 거. 왜? 넓은 항문지이기 때문에 그 깊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거 파봐야 안다는 겁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속을 알 수 없고 또 일희일비하지 않고 듬직하다 보니까 사소한 일에는 막 그렇게 크게 무관심하고 정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또 타인의 간섭과 통제를 싫어하고 유연성과 융통성이 떨어진다. 이런 성질을 가진 게 저희가 말하는 무토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걸 보시고 내가 무토니까 내가 이런 성질을 가졌나? 이렇게 하시지 말고
대체적으로 무토가 일간인 분들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위 환경 7자에 따라 가지고 이런 성향이 더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 팔자하고는 너무 연관 짓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다음 기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무토하고는 또 성질이 많이 틀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기토는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게 문전옥답을 의미하는 겁니다. 들판, 꽃밭, 동산. 그때 이런 거는 뭐 나무라든지 화초가 자라기 참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토의 성정을 가지신 분들은 이 목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가면 따로 공부를 하시겠지만은 이 관성에 대해 관성 이렇게 나를 극하는 성질 그렇게 쉽게 말하면은 어떤 조직이나 회사 그 사회생활 할 때는 그다음에 또 뭐 정부 관 금 이런 거 그런 데 항상 그런 의식을 많이 하신다는 겁니다. 또 이런 분들은 이 인간적인 측면을 보시면은 일단은 차분하고 침착합니다. 예, 전통과 신의도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타인에 대한 이해 배려가 탁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목이 자라야 되니까. 목이 자란다는 얘기는 이 기토는 나무한테 일방적으로 희생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이해 배려가 탁월하고 또 무토도 어쨌든 토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표출하지 않고 속 깊이 자기 중심이 강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무토보다는 이런 문전옥도에 대한 스케일이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정 명예를 많이 지향하고 또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보면은 이 기토가 일간인 분들이 보면은 이 친구들 간에서 말다툼이 있으면은 이 중재를 잘합니다. 중재. 왜 그런가 하면 저번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라는 거는 목화와 금수 양과 음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토가 그런 성질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항상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생활 태도를 견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분들도 주위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서 기토가 기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에는 원칙과 소신이 불분명하고 속을 알 수 없다. 속을 알 수 없으니 신뢰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산문에 대한 시야가 좁고 의심이 많다. 보수적이고 고집이 대단하고 편견이 심하다. 그게 중립적인 태도로 생활 태도를 견지하려고 하는데 주위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서 그것이 안 될 때에는 편견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주를 풀 때는 기토가 일간이면은 주위 환경이 어떻는지를 봐가지고 꼭 그 명조풀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은 목화 토금속 오형 중에서 이제 목화 토는 끝났고 이제 이쪽에 해당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음이라 그랬었죠. 이쪽은 양을 의미한다. 예. 그럼 금 중에서도 양금을 먼저 보면은 양금의 물질적인 측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광산에서 캐낸 철광석이라든지 아주 단단한 바위 이런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는 초목의 생장이 어려운 아주 굳은 땅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꽃갱이도 잘 안 들어가는 그런 땅에는 나무가 자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굳은 땅을 갖다가 저희가 또 경금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은 가공하지 않은 원석을 의미하겠죠. 인간적인 측면을 보면 이런 분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약삭 빠르고 계산된 행동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곱고 순수하고 비계산적이고 눈물도 많습니다. 그리고 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정의롭다 보니까 원칙과 소신이 분명하겠죠. 예. 그리고 뭐 순발력, 민첩성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다른 O형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한번 인간관계를 맺으면은 오래오래 갑니다. 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간섭과 통제를 수용하고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왜? 저런 원석을 땅에 떨어뜨려 발로 차봐야 얼마 가지도 않습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명예를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 안 좋아서 단점으로는 어떤 게 있느냐. 첫째, 세기 때문에 유연성과 융통성은 없다는 겁니다. 순발력도 떨어지고 또 고집이 아주 세다는 겁니다. 새 고집 아닙니까? 새 고집. 고집이 세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남들 보기에는 좀 황당한 무모한 행동도 자주 보이고 또 순발력도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치 코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남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 비현실적인 그런 원칙들을 아주 준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매분도 보면 결론 없는 생활이 반복돼 가지고 의식주라든지 가정이 불안한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또 주위 환경이 좋을 때는 이와 같이 아주 좋은 점, 사람이 곱고 순수하고 계산된 행동도 없고 명예도 중요시하고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경금의 성질을 많이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신금도 있는데 신금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경금을 가져와서 우리가 불려서 재련을 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쓸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뭐 보석, 뭐 작은 칼, 연장, 생필품, 그러니까 재련 가공한 모든 금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금들은 밝은 빛 아래 사용되지 않으면은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작은 칼이 밤에 사용되면 이거는 흉기가 되겠죠. 흉기. 예, 흉기가 되는 겁니다. 흉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신금들은 밝은 태양 아래서 어두운 밤에 보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빛이 있어야 반짝반짝 빛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밝은 빛이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또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원석을 불에서 재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인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관에서는 자기 감정을 잘 표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은 마음과 때로는 이 굳은 마음과 단호한 행동을 보이던 사람이 되게 순하게 보이던데 부드럽고 근데 의외로 한 번씩 가다 보면은 칼로 무 자르듯이 그냥 딱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대체로 신금인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게 냉정해 보이지만은 사람이 또 의외로 온순하고 부드럽습니다. 또 대체로 이런 분들은 깨끗하게 재련돼 가지고 조그맣 쓰여지는 인간하고 가까운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섬세하고 깨끗합니다. 자기 중심도 강한 편이고. 하지만 이게 주위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이와 같은 단점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 강인하다 보니까 때려 보면은 너무 냉정해 보이고 단호한 성격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의 변화 변덕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마음을 잘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환경이 나쁘면은. 그리고 자기는 보석인데 그 보석의 가치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핑계라든지 이유가 많고 자기를 안 안아주니까 원망하고 그렇게 써가지고 주변과 충돌이 잦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는 보석인데 자기 가치를 안아주지 않으면은 이런 분들은 항상 주의하고 주변 분들하고 충돌이 많다는 겁니다. 보석을 보석대로 대해줘야 되는데 보석을 대접을 안 해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그 다음은 임수를 보셔야 되는데, 이제 양수입니다. 양수. 물 중에서도 양. 예. 근데 물적 측면으로 보시면은 뭐 강이라든지 호수, 바다 이런 넓은 하천, 을설 총칭하면서 뒤에 나오는 이제 개수 위에 이제 모든 물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 인간적인 측면을 놓고 보시면은 이 깊은 호수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깊은 호수를. 이게 보시면은 마음이 넓고 속이 깊다는 겁니다. 큰 호수는 깊지 않습니까? 넓고. 그래서 융통성하고 포용력이 대단한 겁니다. 왜? 그 호수에 뭐 돌멩이 던지고 침 뱉고 이렇게 해도 크게 그 임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융통성과 포용력이 대단하고 마음이 넓고 속 깊은 사람입니다. 또 물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밑으로 흘러가고 또 막히면 돌아가기 때문에 자신을 감추고 이해심, 배려심, 겸손함이 아주 많은 분이라는 겁니다. 또 물이 고였으면 아주 찰랑찰랑거리면 조용하지 않습니까? 매사에 침착하고 여유가 있고 긍정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을 잘한다. 또 임수는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은 아무런 역할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강물은 저수지 이렇게 가다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용수로 쓰여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아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간섭과 통제를 수용하며 안전과 명예를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또 이게 단점을 보면은 이 물이 흘러가면은 그야말로 큰일이 나지 않습니까? 홍수가 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가도 욱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감정 조절 미숙으로 주변과 충돌이 잦다는 겁니다. 또 물이라는 거는 이렇게 휙 흘러갔다가 그쳤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과 변동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깊기 때문에 자기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아서 이 진정성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이러한 아주 좋은 장점도 가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마지막 오행 10층간 중에서 마지막 개수인데, 개수는 쉽게 저희가 시냇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곡에서 쫄쫄쫄 내려오는 시냇물. 일단 우리가 시냇물 생각하면 뭐가 생각하십니까? 흘러가는 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뭐가 있는지도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거짓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속이 다 들려다 보이니까. 그래서 온순하고 깨끗하고 거짓이 없다. 속 보이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 왜? 암만 거짓말을 해본들 저희 주위에서 보면은 아무리 거짓말해도 속이 다 들려다 보이는 에이 거짓말이야 알 수 있는 그런 분들, 못하는 분, 거짓말을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 열이다 보니까 눈물이 많고 순종적이며 타인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고 총명하고 영리하고, 그렇지만 마음이 모질지 못하고 눈물이 많다는 겁니다. 눈물이. 그리고 항상 제도와 규율, 안정, 일정한 공간, 틀, 이걸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이런 감정 기복과 변화 변동이 심하고 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또 너무 냉정해서 주위에서 속에 소외되기 쉽다.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10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천간에 갑을, 병정, 무기, 경신임계 10가지가 있는데, 그 10가지의 성질이 다 다르구나. 목은 목, 화, 토, 금, 수. 목과 토, 금, 수의 기본 성질이 다 틀리구나. 근데 그 목 중에서도 간목과 을목은 또 이런 차이가 있고, 병화와 정화는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 다음에 무토와 기토는 또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거를 꼭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셨을 때, 사주를 보러 가셨을 때 선생님들이 당신은 무토구만 이렇게 내가 기본적으로 그런 성정을 타고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이해하시는데 아주 편하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10성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부터는
이 천간이 있으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 지지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지.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지지란 무엇인가? 12지지는 뭐 저에게 잘 뭐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걸 갖다가 12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12지지는 명리학에서 어떻게 쓰이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통 보면 저희가 이거는 빼고 그냥 12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 실생활에서 아주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는 겁니다. 꼭 명리학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저희들 실생활에서 보시면은 하루의 시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인시, 자시, 뭐 묘시, 술시 이런 때 쓰이기도 하고 또 매월 뭐 인월, 뭐 축월, 묘월 뭐 이런 식으로 달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때 달은 이제 음력 기준이겠죠. 그다음에 또 사계절을 나타내기도 하고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타내. 뭐 봄은 흔히 말하는 계절, 봄은 뭐 목의 계절, 여름은 불의 계절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방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저희가 한번 어디 보면 뭐 인방 이게 이제 그다음에 자방 이런 말들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방향을 표시하겠죠. 그럼 자방은 이거는 북쪽, 예. 이거는 북동이겠죠. 아, 동북 방향이겠죠. 요건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방향을 표시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또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띠, 뭐 쥐띠, 소띠, 말띠, 뭐 개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띠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여기에다가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은 이제 초목이라든지 인간의 입장에서 또 이 12지지를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이 저희가 저희 명리학에서 많이 쓰는 부분들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곧 12지지에 대해 공부를 하시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2지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저희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지만은 우리 명리학에서는 그럼 어떻게 과연 쓰이고 있을까? 대해서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자수를 먼저 표시를 해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자축이면 근데 했는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조금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고 꼭 암기를 하셔야 될 거는 십천간은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각각의 성질이 다 다르다는 것. 그다음에 12지지는 그에 대응하는 거지만은 또 12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은 과연 그 명리학에서는 어떻게 쓰일까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